세계 랭킹은 여전히 30위권인데 선수들은 8억씩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김연경 한 명으로 버텼던 한국 여자 배구는 김연경이 떠난 뒤 연봉은 더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연봉표를 보면 팬들이 왜 화가 났는지 충분히 알 수 있죠. 국제대회 성적은 바닥이고 이기면 뉴스가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억 단위 연봉을 받고 있죠. 양효진이 8억, 강소희도 8억, 박정아가 7억, 7초500 이소영이 7억, 정지훈이 6억 5천입니다. 팬들은 이 선수들이 이 정도의 금액을 받는 게 맞냐고 묻고 있죠. 세계대회 성적은 떨어지고 해외로 나가서 부딪히는 선수도 거의 없습니다. 따뜻한 V리그 안에서 연봉만 잔치처럼 오르는 걸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할까요? 한국 여자 배구의 민낯이 지금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왜 연봉만 세계급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 여자 배구 V리그 선수들 연봉이 공개되면서 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양효진 선수는 연봉 5억의 옵션, 강소희 선수도 연봉 5억의 옵션으로 각각 8억 원을 받는데요. 박정아 선수는 총액 7억 500만 원, 이소영 선수는 7억, 정지훈 선수도 6억 5천만 원이죠. 웬만한 대기업 임원 연봉보다 많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값어치를 하느냐죠. 현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녹록지 않습니다. 이번 VNL만 봐도 승수는 손에 꼽을 정도고 경기력은 매번 비슷한 패턴으로 무너지고 있죠. 강소희, 이다영 같은 고액 연봉 선수들이 국내 리그에서는 잘해도 국제 무대만 나가면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선수들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국내에서만 뛰어도 억대 연봉이 나오니까 굳이 해외에 나가서 언어 장벽에 부딪히고 몸 혹사당하고 주전자리 경쟁하면서 고생할 이유가 없죠. 따뜻한 V리그만 돌면 팀에서 챙겨주고 팬들도 많고 편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구조가 이어지면 대표팀 경쟁력은 바닥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연봉 8억을 받는 선수가 2명이나 나온 걸 보고 팬들이 분노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실력은 국제대회에서 증명해라. 이런 반응이 많으는데요. 현실은 증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연봉이 높은 건 좋은데 그 돈이 국내 리그에서만 끝나는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특히나 B리그는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가 없으면 팀 전력이 반토막 난다는 얘기도 많죠. 이럴 거면 차라리 토종 선수들을 해외로 더 보내서 강한 리그에서 실전 경험을 쌓게 하고 연봉 구조를 조금 더 성과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구단 사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구단 입장에선 티켓 파워 있고 이름값 있는 선수에게 돈을 몰아주면 팬들이 모이니까요. 하지만 팬들이 원하는 건 이름값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구단도, 선수도, 리그 전체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팬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그냥 시샘이나 험담이 아닙니다. 한국 배구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길 바라는 진짜 애정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그게 이번 연봉 논란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수들이 잘하면 연봉이 올라가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국제대회에서 뭔가 증명을 해야 연봉도 따라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실력으로 보여주면 연봉이 아무리 올라가도 욕 안 먹을 겁니다. 그런데 보여주지 못하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죠. 결국 팬들이 원하는 건 하나인데요. 제발 실력으로 증명해달라. 이게 이번 논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특히 이번 논란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름은 박정아, 이소영, 정지훈 같은 선수들인데요. 박정아 선수는 이번 시즌 연봉만 4억 7천5백만 원, 여기에 옵션까지 포함하면 7억 7천5백만 원을 받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소영 선수도 IBK 기업은행에서 연봉 4억 5천만 원, 옵션 포함 7억 원 수준이죠. 정지훈 선수도 아직 어린 나이지만 연봉 4억 5천만 원에 옵션까지 하면 6억 5천만 원이 됩니다. 팬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단순히 금액이 아닌데요.
이 정도면 세계 여자 배구 톱급 선수들 연봉 못지않은 금액인데 정작 국제대회 성적이나 임팩트는 왜 이렇게 초라하냐는 거죠. 팬들이 제일 화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선수들이 주전이고 간판 스타이자 광고판이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연봉을 높게 줍니다. 그런데 정작 대표팀에서는 강팀을 만나면 결정적일 때 무너지거나 리시브 불안, 공격 펌실 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박정아 선수는 특히 2025 도쿄 올림픽 때 주목받았던 선수인데요. 문제는 그 뒤로 리그에서 보여준 모습이 몸값만큼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겁니다. 페퍼저축은행으로 이적하면서 연봉만 4억 7천 5백만 원에 옵션까지 하면 7억 7천 5백만 원을 받는데 정작 리그 순위나 팀 성적은 팬들 기대에 크게 못 미쳤죠. 공격 성공률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IBK 기업은행의 간판 선수라 불리고 있지만 연봉 4억 5천만 원, 옵션 포함 7억 원에 걸맞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줬느냐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팬들이 많죠. 고참으로서 팀 분위기를 잡아주고 리시브 안정감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작 득점력이나 해결사 역할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지훈 선수는 더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툭툭난데요. 분명 잠재력이 크고 신장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20대 초반부터 4억 5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확실한 주포로 자리 잡았느냐 하면 글쎄요. 팬들 입장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무게감을 보여줬느냐, 팀 성적을 지켜줬느냐 하면 물음표가 붙는다는 거죠. 결국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억대 연봉을 받았으면 리그에서도 그에 걸맞은 활약으로 팀 성적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현실은 늘 비슷한 이름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한다는 거죠. 누군가 확실한 해결사로 나서주지 못하니까 팀도 리그도 발전이 더딘 겁니다. 게다가 연봉 구조가 상위 선수 몇 명에게만 몰려 있으니 유망주들이 성장할 여지는 더 좁아지는데요. 결국 새로운 얼굴은 잘 안 나오고 매 시즌이 비슷비슷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계속되며 팬들 입장에서는 질릴 수밖에 없죠. 이번 연봉 공개가 화제가 된 건 단순한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팬들은 억대 연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에 걸맞은 무게감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몸값은 세계급인데 리그 성적은 늘 제자리 걸음이면 결국 리그도 팬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선수들도 구단도 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팬들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게 이번 논란을 통해 드러났죠. 이름값만으로 억대 연봉 받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연봉 논란은 팬들이 다시 한번 경고장을 던진 거라고 봐야 하는데요. 이제는 이름값만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는 거죠. 코트에서 땀으로 결과로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면받을 수 있다는 걸 선수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팬들이 바라는 건 그저 하나입니다. 받는 만큼만, 그 무게만큼만 코트에서 증명해달라는 것이죠. 여자 배구 선수들, 이제는 진짜 실력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